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 건데 어업인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순천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현직 시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의원은 해당 간부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여수시가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한 인구 정책 부서를 부시장 직속 기구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까지 포함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 북항 선착장 일대입니다. 출항을 앞두고 어민들이 준비 작업에 분주합니다. 서남 해안에서 주로 5월은 황석어와 참돔, 우럭 등을 잡는 시기. 변화무쌍한 바다 환경 때문에 어민들은 자주 안전사고에 노출됩니다. 그물을 감는 기계에 우비가 걸리거나 그물에 오새 단추가 걸리는 등 곳곳에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새로 시행된 규정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어선 관리감독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바다는 작업 환경이 달라 어업에 맞는 작업안전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선장이 처벌받게 되면 어선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장이 구속되면은 저희가 당장 먹고 살 생계가 걱정이고 저희가 무슨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현재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5천여 척. 어업 환경에 맞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이제는 법은 시행된 거고 어민들이 어떻게 이것에 녹아들 수 있을지 신속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고 각 어업에 맞는 그와 같은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해양부는 오는 2025년까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각 어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 보건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순천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현직 시의원에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도 더했다는 건데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의원은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최연아 순천시 의원. 술에 취해 전화를 건 상대는 순천시 간부공무원 A모 씨였습니다. 최 의원은 A 씨가 가만두지 않겠다, 의원 못하게 반대 운동을 하겠다며 폭언과 욕설,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 예결위 회의 도중에 최 의원이 저분이 갑질한 공무원이냐며 A 씨를 상대로 험담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A 씨를 알지 못했고 험담한 적도 없어 사실을 부정했지만 협박은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지난 17일 시장과 의장에게 A 씨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지방의원의 의정을 하는데 심각하게 방해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밤에 전화해가지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면 어떤 의원님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순천시의회 명예를 훼손하고 간부공무원 A씨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폭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부의장과 의장 중재하에 최 의원에게 사과를 하러 갔지만 최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최 의원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간담회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공개 사과에는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결위 회의 도중 자신을 가리키며 저분이 갑질한 공무원이냐고 발언한 건 최 의원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문제로 지난 2020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징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최 의원이 자신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정식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요청서가 들어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감사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은 절차대로 감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연아 의원님께서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연아 순천시 의원은 이번 주 중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과 문화 등 사업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합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 부서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꾸린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청년 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 여수시. 그동안 3만 7천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건데 장흥군 전체 인구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 제도나 출산 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수시는 뚜렷한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청년 일자리과를 올 하반기부터 부시장 직속 청년 인구정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조직 체계의 변화를 통해 인구 유입 등 핵심 전략 사업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여수시는 기능이 비슷한 부서를 통합하거나 신설해 현행 12개 국소단에서 13개 국소단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존 문화산업국과 수산관광국의 경우 연계성이 높은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를 합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분류하고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국으로 변경해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등 핵심 사업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교육복지국은 복지교육국으로 지역경제과는 경제일자리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행정 수요가 많은 분야의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설정에 맞게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핵심 정책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조직 체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지난해 1월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 이후 1년 4개월 만에 두 번째 개편에 나선 여수시. 의회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면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대법원이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선 8기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이병로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2심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상급 법원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29일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며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중투표 지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 재판도 6월 20일 속행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건강보험이나 각종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이 아닌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자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당국은 본인 확인 절차에서 결격 사유가 생길 경우 진료비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을 조계원 당선인이 정부의 여순 사건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당선인은 최근 여순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용역 2건에 14연대 반란과 토벌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서 역사 왜곡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의뢰된 용역 2건을 중단하고 구구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꾸려진 진상보고서 기획단의 활동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진도군 고금면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15분쯤 전동차를 타고 빌탈길을 오르던 80대 여성이 7m 높이의 수로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낮 12시 40분쯤 영암군 3호읍 대불산단 일대에서는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무면허 김양식장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오는 9월까지 북부권에서 중부권 일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어업권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면허를 받지 않은 양식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의거해 사법조치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 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인구 소멸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21일 보성 국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는 22대 총선 고흥보성 장흥강진 문금주 당선인을 비롯한 200여 명의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지역 청년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문금주 당선인은 이번 강연회에서 도출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5년까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의 진입로변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전남도가 주관하는 남도 경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여수시는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선박람회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디자인과 설계 용역을 추진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29일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진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은 행사가 이어지는 5일간 매일 2시간씩 음악과 영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멘토들과 만나는 진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